국가옆에서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너 꽃잎이 피우고 간밤엔 무서리가 결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소쩍새처럼 또 이 천둥처럼 외치고 소리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서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토대가 될 것을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축원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그룹이 정말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 이후에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열기가 모여서 오늘 특권 폐지 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라도 그런 것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는 과연 이러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평생 공직에 있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과연 그들이 누릴 만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갑이고 국회의원은 을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핑계 삼아서 너무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작품의 현실입니다. 특권 폐지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모두를 위한 국민이 먼저라는 것,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심부름꾼이라는 서번트십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시작으로 사회 각층에 만연한 특권이 배려와 양보, 나눔을 만들어내는 특권과 특혜가 없는 바로 그 가치가 결국에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은 생활에 바쁘고 또 여야 현직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특권 폐지 운동을 장기표 동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해 오셨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이제 이걸 결집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권 폐지당을 발기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보통이 아닌 열렬 애국지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특권 폐지 운동의 핵심은 공직자, 그중에서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온 국민의 뇌리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오선 국회의원으로 소개해서 민망했는데 박찬총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칭송하는데 당신은 국회의원 할 때 특권 안 누렸느냐? 특권 누렸지요, 최 총장님. 저는 14대 국회까지 있었는데 약간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14대 국회까지는 우선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이게 중건되기 전에 최초로 이 군에 만들어진 것은 13대 국회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4대 국회까지는 비서보좌관이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도 없었고 세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사정권이 이어오던 끝머리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지금 폐지가 장기표 동지 이 말을 하면 700 몇십 가지라고 그랬죠. 그 책자로 봐도 내가 다 못하겠어. 자, 엄청난 연봉, 비서보좌관진 11명,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원의 의원실을 능가하는 호화의원실, 교통편의, 그리고 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합니다. 그 지금 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유지비가 4년 동안 60억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때 돈을 법니다.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뭐 여야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야당은 떼거리가 많으니까 야당 쪽이 더 심하지요. 그러니까 재벌들, 굵은 사람들을 전부 중복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나가 누구누구를 무슨 재벌을 이렇게 신청하겠다 이러면 로비가 들어와요. 좀 빼달라고.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그런 부정한 뇌물들이 이게 지금 유지비 60억 플러스 알파로 이게 오히려 더 큰 것입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정비리의 근거가 재판에 회부되고 그래야 1심, 2심 유죄 판결까지 또 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 배치돼 갖고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한테 고용하는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총칭해서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회의원의 이런 어마무시한 특권 때문에 오늘날 이 국회가 최재형 의원하고 최성재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두 분은 빼고 이 얘기 제가 하는 겁니까? 이 국회가 개판이 된 것은 왜 그러냐? 이걸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뭐 정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우리 장기표 선생께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자기의 모든 일생을,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바쳐가지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진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130만 문화예술인 대표로 왔습니다. 저는 정치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국민들에게는 헌법에서 허용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정당 활동의 자유, 사상을 몰카지를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발갱이가 됐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편의됐건 간에 그분들을 선거를 통해서 우리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그분들에게 뽑아줄 때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위압적으로 국민을 대하라고 주면 절대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해서 뭐 비행기 1등석 타고 해외 자주 가는 것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간다면 그것도 해치 않습니다. 특권 폐지당 발기문, 가짜는 가고 진짜는 나서라.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포효한다. 무능한 진보에 부패를 당한
사이비 가짜 진보 정치 패거리들은 물러나라고 부패한 보수의 무능을 더한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 패거리들은 물러나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본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사이비 가짜 진보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보수의 이름으로 기득권 가짜 보수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은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 가짜 진보 보수 정치 패거리들의 바로 이게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 기득권 정치 세력의 타락과 기만을 본다. 사이비 가짜 진보 정치 패거리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과 타락에 더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에도 이재명 1인에 복종하는 방탕 정당의 오욕을 끌어안고 낄낄대며 즐기는 파렴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 패거리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고 다시 여당의 기회를 잡은 뒤에도 참회 없이 웰빙 정당의 오욕을 끌어안고 낄낄대며 즐기는 파렴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비 진보 정권, 철면피 보수 정권 구분 없이 이게 나라인가라는 대중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하는데도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다. 진짜들의 세상, 깃발, 정치, 혁명, 국가 개조의 결단과 고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을 끝장내고 진짜들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의분의 깃발을 지켜든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자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아마 여기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희생할 수 있는 본인이 내 희생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정말 국회의원도 저 서구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조금 느낄 겁니다. 그 영광을 찾고자 하는 행동이니까 누구든지 항상 낮은 자세로 또한 일하는 자세로 같이 동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봅시다. 지난번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좌파들의 움직임과 또한 이 속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 몇몇이 국회의원, 그 당시 여당이었죠. 그런 분들이 야합을 해서 이상한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이상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세계에서 모분되는 국가를 만들 수가 있을까? 또 국민이 행복과 안녕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치 않고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서 평생을 참 칭송 들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동네에 수두룩합니다. 옆 건물에 가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사실은
특권입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하고 동참시켜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작용을 시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제가 이 귀한 특권 폐지당 내가 대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젯밤부터요 득표 전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 전화 받은 분들 많죠? 근데 오늘 경합자가 여기 오니까 없네. 다들 저 아마 이 명성에 겁이 나가지고 아마 안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대표를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책무 또한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정말 이 나라 정치 정말로 바꿔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리고 정치를 바꾸려 그러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네.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특권 폐지당은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정말 이게 정치입니까? 또한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치고요, 나라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라 정치가 바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나라도 정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여기 오신 우리 국민의 대표 여러분들의 이 말하면 걸음이 아말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정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권당을 폐지하고 상당을 발견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상당을 발견하면 우리 당은 국민을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특권 폐지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특권을 폐지해야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특권 폐지당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국 정치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특권 폐지당은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시려면 시간도 많이 됐고 이거 끝나면 제가 광고 하시겠지만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여기 도서관 여기 식당이 있답니다. 다들 밥 먹으면서도 또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요. 저 말씀 오래 할 거 없고요. 제가 이 시를 또 하나 찾았는데 제 결의이자 여러분의 결의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를 한 수 낭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결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달려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뒹굴며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내년이면 성취의 기쁨을 안고
환희의 축배를 우리 함께 들립시다.